안녕하세요, 로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는 다들 잘 하고 계셨나요? 스프레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위즈덤 오브 더 오라클 카드를 다시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카드 덱 자체가 그림이랑 의미가 직결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림을 보고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으면 타로 리딩까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키워드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그 키포인트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복습 겸 정리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1번 카드, 양카드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손안에 그리고 자신에게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행동하라고, 리드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보호 메시지로 너무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요. 공격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고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어떤 것이든 행동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결국 그 행동도 깊은 생각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1번 카드가 양이었으니까 2번 카드는 음이겠죠? 아주 큰 컵이 보여요. 컵은 무언가를 담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렇게 리드를 하고 행동을 직접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 즉 상대방의 리드를 받아볼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에서는 역방향에서도 리드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리드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에서는 이 큰 컵에 물을 담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을 만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카드는 3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의 그림을 살펴볼까요? 왼쪽에는 새의 뒷부분, 그리고 한쪽 발이 회색 세상에, 그리고 앞부분과 다른 한쪽 발은 칼라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흑백 세상에서 칼라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카드에는 세계들의 사이에 껴있다. 즉,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변화의 순간에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겠죠. 다음 4번 카드는 하이어 파워라는 카드예요. 카드의 그림을 살펴보면 뭔가 머리에서 빛이 나고 여기 날개가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그리고 이름은 하이어 파워, 고도의 에너지, 엄청 높은 에너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높은 에너지는 이런 신적인 존재로부터 온 건데요.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본인에게 신성한 신의 그런 고도의 에너지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보호 메시지로 나왔을 때에는 이런 시기인 만큼 중요한 것만 챙겨서 생각을 하자는 그런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를 볼까요? 다음 카드는 조금 슬픈 분위기의 카드예요. 올펀드라고 해서 여기서 ED를 빼면, 맨 뒤에 ED를 빼면 이제 고아, 버려진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그림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새가 둥지에 홀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뭔가 슬퍼하는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카드는 버려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버려진 상황이 꼭 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이 사람과 이 장소가 맞지 않았던 것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맞는 장소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있던 곳에서 내가 버려진 것은 지금의 관계에서, 지금의 일자리나 사회에서 내가 버려지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관계가 잘못돼서, 이 자리가 나와 맞지 않아서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말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카드 6번 카드예요. 6번 카드는 나포유라는 이름과 함께 여기 포춘 쿠키가 놓여져 있는데 롭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요. 이게 내 게 아니면 진짜 내 것은 아마 뒤에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어쩌면 더 좋은 걸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서 도망가는 것을 잡지 말고 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음 카드는 7번 카드 To the Sea라는 카드예요. 카드의 그림을 살펴보면 종이배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노를 젓거나 그러고 있진 않아 보이죠? 바람의 영향도 전혀 없고요. 그냥 바다에서 둥둥 떠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냅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흘러가는 대로 가는 곳이 맞는 곳이니까 굳이 역행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도 여기는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긴 한데 역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어부는 파도가 높을 때, 폭풍이 있을 때는 바다를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굳이 억지로 생계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물을 손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의 상황을 역행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셈이죠. 다음 카드는 8번 커뮤니티입니다. 이 8번 카드는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좋은 영향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갈 수도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공유하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영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카드고요.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여기에서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에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여기에 소속되는 것이 맞다고 이제 경고를 해줍니다. 드디어 9번 카드네요. 9번 카드는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해서 보물섬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보물섬은 뭔가 듣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카드에서는 거북이 위에 보물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넓은 바다에서 보물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넓은 바다에서 이 거북이를 찾아서 이 섬을 찾아서 보물을 만나게 되었죠.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행운이 가득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관계에서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에서나 보물과 같은 기회가 올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물과 같은 관계가 생길 거라고 말을 해주죠. 하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러한 보물을 얻었음에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보물을 받으면서 즐겁게 만족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10번. 이 카드는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드 그림을 살펴보면 사실 되게 애매해요. 이전까지는 뭔가 이름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연주를 하는 느낌인데 뭔가 애매하죠? 이 원의 의미도 모르겠고 피아노는 끝없이 나열돼 있고 이 아이도 딱히 뭔가를 하고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 애매한 부분들, 즉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뭔가 끝나가는 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라고 말을 해주면서 미루지 말고 정리를 제대로 이제 끝마무리를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도 강조를 해주는 그런 카드인데, 차라리 그렇게 끝맺는 것을 미루면서 그렇게 있을 바에는 실패하면서 나아가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줍니다. 네, 다음 카드는 11번 바이 더 북이라는 카드입니다. 자신보다 큰 코끼리의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른이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는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듯한 그러한 예로부터 내려온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카드를 조금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자신을 위한 선택보다 사회 관습에 따르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싫어해서요. 근데 이게 또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처음으로 아주 격하게 이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사회 관습을 오히려 저항함으로써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위즈덤 오브 더 오라클 카드가 블로그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역방향 카드가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래의 뜻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반대되는 경우예요. 사회 관습을 따르라 였는데, 이렇게 뒤집으면은 사회 관습을 저항해서 벗어나라, 변화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음 카드는 12번 카드 Change in the Wind입니다.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얼룩말 위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나 봐요. 나뭇잎이 엄청 이렇게 날리고 있네요. 얼룩말이 나온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그 주 메시지 중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흑과 백, 뭐 아니면 도, 이렇게 확실한 답을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사실 그렇죠. 불확실한 거보다는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변화는 근데 불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쩔 수 없고, 세상 살다 보면은 확실한 거보다 확실하지 않은 게 더 많죠. 그런 면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한 걸 좋아하겠지만 결국에는 불확실한 이런 변화는 온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그 변화의 시기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역방향으로 뽑았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이 폭풍 속에 있어서, 변화의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결국 자리를 찾아갈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어요. 다음 13번 카드는 포크 인 더 로드라고 해서, 여기 갈림길 화살표들 여러 개가 보이죠? 갈림길에 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이 카드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남에게 선택을 맡기지 말고 본인이 깊게 생각을 해서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사실 내가 결정한 길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린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대로 선택을 하라고 말하네요. 자, 다음 카드는 14번 Truth be told? 이건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여기는 그림을 보면 새가 엄청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네요. 사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카드를 뽑았을 때에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 게 좋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역방향으로 뽑았을 때에는 이러한 솔직함의 반대, 진실의 반대는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또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장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택하라고 하네요. 다음 카드는 15번 메시지 이너 보틀입니다.
병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요. 누군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전화기는 병 속에 있어서 뭐 수화기를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해요. 뭐 지나가는 트럭의 로고나 강판? 뭐 그런 애매한 것들로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뭔가 주변에서는 타이밍도 안 맞고 상황도 뭔가 이상하고 하지 말라고 마치 누군가가 신호를 주는 듯이 딱 이 카드가 그런 신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방향으로 뽑았을 때는 이러한 의미를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이러한 신호를 따라가야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방향,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틀렸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줍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 해가 져버려가지고 불을 켜고 장소를 조금 이동했습니다. 그럼 빠르게 나머지도 하고 끝냅시다. 짠! 16번 카드는 All That Glitter라는 카드예요. 카드를 살펴보면 앞에 보물이 가득하고 가면이 보이네요. 그리고 빛에 의해서 무언가가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카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는 항상 저런 사람의 얼굴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그 중요한 사람의 얼굴이 빛에 가려져 있는 것 같네요. 이 카드는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가면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뭐 가면을 써서 나의 본 모습을 숨기는 그런 거는 사실 되게 인간적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본 모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고 합니다. 다음 카드는 17번 운명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림과는 연관성을 찾지 못했는데요. 관계에서든 아니면 뭐 미래나 성공에 대한 메시지에서도 어떠한 운명적인 만남을, 운명적인 기회를 예고를 해주고 있고요. 사실 운명이란 게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해져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카드를 뽑았을 때 힘든 일이 있었더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왔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견뎌내고 버티면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는 게 좋겠네요. 다음 카드는 18번. 이 카드는 뜻밖의 우연, 즉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운의 기회가 온다고,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고요. 근데 이 카드가 중요한 점은 역방향에서 약간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이 카드가 정방향일 때는 행운이 다가온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뜻밖의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지만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행운이 부서져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부서져 있긴 하지만 약간의 희망의 빛은 보이기 때문에 좀 견뎌내라고, 힘내라고 위로를 해주네요. 다음 카드는 19번 카드. 굉장히 유연하게 어떤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무용수의 모습이 보여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거는 유연성, 뭐 쉽게 말하면 융통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연함은 나를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석 자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카드예요. 20번, 이름에서 보이다시피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카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예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으로 옮기거나 그런 것을 하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오히려 잘못된 상상에 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뭐
과장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상상은 현실로 돌아와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후다닥 달려왔네요. 오늘 공부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1번부터 40번까지 또 열심히 달려야겠네요.